자, 이런 계산에서 서로 상황을 이해해서 계산해서 비교하는 문제들, 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건들을 적용할 때 결국에는 계산식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문제인데, 중간중간에 좀 예외 상황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 표를 보자면 여기에 저소득층 여부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서, 여기서도 보면 뭐뭐에 만 보이시죠? 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만이에요. 만. 그리고 여기서도 뭐뭐까지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이제 열심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100% 오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제는 약간 뭔가 예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진 거,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라. 문제를 보시면 지금 월간 출근 교통비가 1회당 교통요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하나하나 천천히 분석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마일리지랑 추가 마일리지를 더한다. 그럼 여기에 조건에 나와 있는 표에 있는 마일리지를 합산하면 되는데, 아까 봤듯이 저소득층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해 줘서 을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마일리지 적용 거리에 대한 어떤 비율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그죠? 마일리지 적용 거리는 도보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의 합인데 800m까지만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이제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마일리지를 한번 채워 볼게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이 2,000원 이하냐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갑은 3,200원이니까 지금 3,000원 초과해서 이렇게 두 개가 다 적용돼서 지금 65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간략하게 650원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원이 지금 돼서 여기인데, 을은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여기가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을은 여기 지금 350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차근차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병은 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 2,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이 적용되겠죠?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250, 100에서 350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 적용 거리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적용 거리가 지금 600, 200 이렇게, 그죠? 800이 다 적용됩니다. 옆에다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500, 500이니까 1000인데 아까 많이 있었죠? 800m까지만, 그래서 여기도 지금 800까지만 적용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600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이제 계산식을 잘 적어 놓고 비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출근 1회당 대중교통 요금이니까 3,200원,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마일리지가 지금 여기 계산해 보시면 650 곱하기 800분의 800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800이면 1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빼기 650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 횟수가 15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 그 다음에 빼기, 자, 을도 800이 풀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350 곱하기 800분의 800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 지금 350 이렇게 을은 출근 횟수가 22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 자, 병 같은 경우에는 1800이 되고요. 지금 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빼내는 금액이 지금 마일리지가 지금 350 곱하기 800분의 60이에요. 60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예쁘게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어림산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하려면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 되니까 여기가 4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한 360원 정도 살짝 키웠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거의 차이가 안 나게끔 비슷하게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면 이렇게 90에서 270 이렇게. 여기가 조금 실제보다 더 크죠? 그걸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혹시나 모르니까 좀 확인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530원 곱하기 22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1950 곱하기 22. 일단 여기만 봤을 땐 누가 더 커요? 을이 병보다 더 많다. 이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2550, 그 다음에 곱하기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판단을 해 주실 때 누가 더 많을 것이냐, 이제 대충 어림산을 해도 되고, 순간순간 분수 비교 같은 걸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킬을 쓸 수가 있는데요. 곱셈 비교에 충분히 익숙하시다고 하면 곱셈 비교 같은 걸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에 증가율, 여기에 증가율을 따로따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어떤 증가율이 더 크나요? 15에서 22로 갈 때가 7 정도 커졌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커졌죠. 그래서 지금 갑하고 을,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50%가 택도 없어요. 그죠? 한 30%도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을이 갑보다 더 크다. 아까 여기서는 이쪽의 비교는 여기가 똑같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을이 1등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병하고 갑을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15, 15 똑같으니까 여기 똑같으니까 또 비교를 해주면 15에서 22,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15에서 7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50%에 거의 가까운 값이에요. 1530하고 그 다음에 2550 보면 약 한 1000 정도 증가했죠? 그죠? 1000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30에서 1000은 그죠? 거의 60%, 66%, 67% 정도 되니까 이쪽의 증가율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병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곱셈 비교, 항상 두 개가 있을 때는 계산하는 것도 괜찮지만 곱셈 비교를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갑이 병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3번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줄지 아니면 이런 비교를 해줄지 뭐 판단을 빨리빨리 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 되면 곱셈 비교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